건축 설계 위치가 하급 취급받고 있는데 국제인증 건축은 5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건축 수준은 그냥 세계적인 수준인데 현장에서의 건축 설계를 바라보는 그런 수준은 하급이라는 겁니다. 하급이라는 거다. 그래서 건축 수준이 이게 세계화가 되는 겁니까? 국제 인증을 하게 되면 세계 수준이 되는 겁니까? 설계비 요율이 아직도 20년 전인데 어떻게 한국 건축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설계비를 많이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 다음은 2023년 8월 6일자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에서 설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공공업무시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공업무시설은 발주 그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대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32%가 중급이죠. 이종의 중급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2023년도 서울시 자료입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 수준의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돼요. 미국이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4.1%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9%, 독일은 9.1%. 그래서 공사비 대비 설계비가 9% 정도를 받고 있는 게 외국 선진국의 그 내용을 보는데 한국은 4.1%입니다. 외국의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됩니다. 정말 이거를 보면은 한국의 설계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공도 이럴진데 민간은 얼마나 더 처참합니까? 민간은 1.5% 이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건축학 5년제 인증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7년째 국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증을 하고 있다. 5년제 학생을 볼모로 해서 인증 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처참한 한국 설계 현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5년제가 왜 합니까? 국제적인 수준과 동등하게 맞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1년을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건축 설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 처참한 현실, 외국 국제 비교해서 무려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이러면 무슨 5년제 인증의 효과가 있습니까? 5년제를 왜 합니까? 이러면은. 5년제만 바뀐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는 겁니까? 5년제 인증을 하게 되면은 공사비 대비 설계비가 거의 국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정말 대학 교수님들은 정말 학교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우아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서 국제 수준에 맞추려면은 교육도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말 현장에서 말이 많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5년제 학생들의 50%가 건축을 떠나는 겁니다. 한국의 설계비가 외국 수준에 비해서 처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인재교육을 하고 우수한 건축사를 육성을 하고 설계 품질이 올라갈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까? 이 표만 보더라도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프로젝트에 설계비는 공공발주 대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공사비 대비 5.32% 2종 보통입니다. 2종 보통 딱 평균이 5.32%고요. 설계비로 따지면은 5,320만 원이다. 현실은 공사비 대비 1 내지 1.5%가 많은 건축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현실에서는 1.5% 이하인데 건축사의 바람은 공사비 대비 3%를 좀 받고 싶다. 3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현실이 제대로 정상화되려면은 공사비 대비 3%는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 정말 현장의 목소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된다. 민간공사 최소 설계비 법제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대한건축사협회가 설계비에 관련된 부분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을 합쳐버리는 거죠. 이론화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발주 대가로 한다. 말 그대로 민간과 공공을 합쳐서 5.32% 이상으로 간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설문조사에 따라서 공사비 대비 3% 이상으로 한다. 건축 용도별 기준을 마련해서 공공대가와 똑같이 갈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최소 설계비를 2.5%에서 3%로 좀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최소입니다. 최소. 기본 설계비죠. 기본 설계비.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비를 20년 전에서 24년 다시 정상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 설계비를 2.5%나 3%로 정해놓고 설계를 잘 하시는 분들은 5%를 받을 수도 있고 6%를 받을 수도 있고 더 올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설계비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정산할 수 있느냐. 설계비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시공도급계약서 금액으로 최종 정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시공계약서의 금액을 보고 설계비를 정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설계계약서에다가 공사비의 2.5%, 3% 이렇게 명기를 해놓으면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그 정해진 금액의 최소 요율을 정해서 설계비를 정산하면 된다.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설계비를 정산한 그 영수증을 착공신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착공신고 때 제출해라.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건축사로서 제가 유튜브를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이 정말 협회에서 반영을 하면 좋겠다.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최근에 30%가 급등했습니다. 30%가 급등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공사가 계약을 안 해요. 공사비가 안 맞으면 계약을 안 합니다. 공사비가 30% 급등을 했는데 설계비는 20년 전 그대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은 금액이 지금 현재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물가 상승률 매년 2%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설계비는 20년 전 그대로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설계비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저 역시 한번 설계비를 제가 한번 예전에 영상을 내보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하나씩 좀 따져보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건축 설계비다. 자, 뿔뿔이 흩어진 모래알 같은 건축단체들. 건축단체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회, 여성건축가협회 또 여러 가지 직능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단체들의 합의를 해와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단체들이 합의를 하고 똘똘 뭉쳐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모래알입니다. 모래알. 정말 모래알입니다. 모래알. 20년 전과 지금과 똑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앞으로도 그냥 계속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정말 비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건축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서 건축사의 권익을 조금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으면 하는 제 심정입니다. 그러면 민간 설계비를 법제화 하든지 아니면 이 법제화를 포기하고 그냥 지금대로 가든지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그냥 간다. 지금처럼 간다. 야, 협회에 기대할 거 없다. 누굴 기대하냐? 기대하지 말고 그냥 현재 하던 대로 그냥 갈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법제화를 추진해서 정말 똘똘 뭉쳐서 법제화를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이게 바로 우리가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입법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고 25년도에 이 법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바로 민간설계비의 정상화 이 내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추진의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25년도에 기다려 봐야 되겠다. 25년도가 넘어가면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싸고 좋은 게 있습니까?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싸고 좋은 게 없어요. 현장에서 시공사마다 공사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인부의 금액이 다릅니다. 자재가 다르고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준 금액만큼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계비가 이렇게 싼데 어떻게 설계 품질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건축의 프리츠크 건축상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지자체에서 외국 건축사를 직수입을 합니다. 직수입을 한다.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거는 공공발주고요. 공공발주 사업은 설계 요율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높기 때문에 한국 건축사를 키워서 세계적인 건축사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외국 건축사를 그냥 직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공공건축 4대주의에 관련된 영상을 내보냈습니다만은 많은 지자체가 외국 건축사를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명품을 직수입해서 한국 상황과 안 맞는 그런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지자체장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외국 건축사의 브랜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키워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국 건축사를 키우지는 않고 오히려 외국 건축사를 가져오면서 역차별을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모습이다. 자, 중요한 거는 한국 사회에서의 건축 설계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 설계비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20년 전의 설계비 상황, 20년 전의 설계비 논쟁, 이 부분을 봤는데 20년 후가 지나고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건축 설계 위치는 안타깝지만 하급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급입니다. 하급. 자, 이 내용은 우리나라가 아파트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위주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건축 설계에 수준 높은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부분을 보면은 건축 설계의 위치는 하급을 취급받고 있다. 건축 설계 위치가 하급 취급받고 있는데 국제인증 건축은 5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건축 수준은 그냥 세계적인 수준인데 현장에서의 건축 설계를 바라보는 그런 수준은 하급이라는 겁니다. 하급이라는 거다. 그래서 건축 수준이 이게 세계화가 되는 겁니까? 국제 인증을 하게 되면 세계 수준이 되는 겁니까? 설계비 요율이 아직도 20년 전인데 어떻게 한국 건축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건축계의 현실이 이런 내용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건축 설계 위치가 중급, 상급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설계비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또 프리츠커 건축상은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는 상황은 이렇다. 그래서 건축 설계비가 법제화되고 올라간다면 한국 설계 위치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고 5년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정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고 건축을 떠나지 않고 건축사 사무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축사 사무소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기준 딱 작년이죠. 작년의 기준을 보니까 15,495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20일 딱 1년 됐습니다. 딱 1년 됐습니다. 1년을 보니까 15,998개, 대략 한 16,000개 정도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24년도 불경기, 부동산도 안 좋았고 건설 경기도 안 좋았습니다. 설계 물량은 무려 60%가 떨어졌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503개소가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사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는 늘어나고 있다. 물론 경기가 좋으면 좋죠. 경기가 좋으면 좋은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축사 사무소가 외국에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진출을 해서 설계를 딸 수 있느냐. 베트남에 설계를 딸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요 큰 건축사 사무소들이 해외 진출을 합니다만은 이익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건축사 사무소들이 소규모 사무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국내 사정이 안 좋으면은 외국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건축사 사무소의 숫자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의 숫자를 보면 과연 2025년에는 우리가 희망이 있느냐, 2026년에는 희망이 있느냐, 이 내용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비를 많이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법이 법제화가 안 될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대로 이 시스템이 갈 경우에 내가 설계비를 많이 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시고 좋은 작품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된다. 최소 10년 이상은 꾸준하게 매년 2개, 3개, 5개씩 준공작품을 내야 됩니다. 매년 준공작품을 내서 꾸준하게 정말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면서 꾸준하게 좋은 작품을 해야 되고 한국의 현실은요. 유명해져야 됩니다. 유명해져서 언론에 많이 노출돼야 됩니다. 언론에 노출돼야 된다. 이러면은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설계비가 올라가는 거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해져서 언론에 많이 노출하시고 건축 설계비를 많이 받아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소적이고 좀 우울한 얘기인데 현재 대한민국 사정에서 여러분이 설계비를 많이 받으려면은 유명해지는 방법이 제일 빠른 길이다. 자, 이게 바로 설계비를 많이 받는 거고요. 유명해지지 않는다 이러면은 좋은 작품을 꾸준히 하면서
디자인적으로 인정을 받고 여러분의 디자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찾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건축 설계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제가 2004년 데이터와 2024년의 설문조사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대한민국의 건축 설계비가 여기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 20년 전 설계비를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처참한 현실을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건축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건축 설계비에 최소 요율을 좀 정해서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